저는 우리 나라 재외동포 정책에 가장 필요한 것은 우리가 올바른 동포관, 올바른 민족관을 갖는 것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나라 재외동포 관련 법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재외동포 재단법, 재외동포 주립국가 법적 지위에 관한 법. 여기에 이제 재외동포의 정의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만은, 하나 아쉬운 것은 우리 동포, 한민족이라고 그러죠. 우리 한민족이 어떠한 가치를 추구하면서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방향성이 없어요. 이 법에는. 그런데 유대인들은 유대의 법이라고 할 수 있는 이 토라, 유대 경전에 유대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는 그런 방향성이 확실히 정해져 있고 이것을 어렸을 때부터 교육받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이 부재한 겁니다. 이게 사실은 우리 재외동포 정책의 저는 가장 큰 문제고, 또 하나는 우리가 재외동포 그러는데 여기 사각지대가 하나 있습니다. 8천만 동포 중에 3분의 1 정도 되는 2,700만의 북한 동포가 있는데, 우린 동포 그러면 우리 남한 동포하고 주로 이제 해외에 있는 750만 동포만 생각하지, 북한 동포에 대한 것은 어느 부서도, 물론 통일부가 뭐 북한을 상대하고 있습니다만 북한 동포를 상대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 동포 정책의 소위 그 사각지대, 이게 지금 북한 동포를 우리가 어떻게 대하느냐 하는 문제가 지금 우리 동포 정책의 저는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동포청도 만들고 뭐 여러 가지 또 동포 정책도 새 정부에서 한다고 그러는데, 저는 우리가 한 이스라엘 수교 60주년을 맞아서 우리가 이스라엘 동포 정책으로부터 배워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확실한 동포관, 확실한 민족관, 확실한 역사관, 이게 사실은 우리한테 더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린 유대교와 같은 어떤 민족 종교가 없습니다. 이것도 만들 수는 없어요, 인위적으로. 물론 일제시대 때 대종교라는 종교가 있었습니다만 그건 뭐 지금 아주 세력이 미비하고, 그렇다고 우리가 기독교는 우리 민족의, 뭐 여기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그렇게 희망할지는 모르지만 기독교를 우리 민족의 정신으로 하자, 이거 뭐 다 찬동은 안 할 거고, 그렇다고 불교 또 그것도 아니고, 또 북쪽에서는 주체사상을 믿고 있죠. 그러니까 유대 사회와 우리 한민족 사회의 큰 차이는, 어쨌든 유대 사회는 전 세계에 있는 유대인들이 그걸 종교로 믿건 아니건 유대 사회 전체를, 또 유대 역사와 유대 문화를 관통하는 공통된 세계관인데, 우리한테는 그게 부재한 거예요. 이게 저는 사실 우리 한민족 동포 정책의 지금 가장 큰 문제점이다. 그럼 우리가 차세대 청소년들한테 어떤 세계관을 그럼 가르쳐 줄 것인가? 저희들은 유대교와 같은 그런 민족 종교가 없는데 이게 뭐 불행인지 다행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다고 우리가 민족 종교를 새롭게 만들 수도 없고, 우리 한민족 역사 안에 있는, 또 한민족 공동체 내에 있는 모든 종교와 사상을 회통하는, 서로 조화시키는 이런 정신을 우리가 가져야 될 필요가 있다. 근데 사실 이걸 좀 어려운 말로 원형 회통이라고 쓰는데, 우리 전통에 이런 전통이 굉장히 강합니다. 우리 한민족의 가장 유명한 고승이라고 하는 원효스님도 소위 일심사상이라고 해서 중국에서 들어온 여러 불교 종파를 하나로 이렇게 회통시키는 그런 그 위대한 철학이 있었고요. 또 신라의 최치원 같은 학자는 유불도 삼교가 가르치면 다르지만 결국 도는 하나다라는 풍류도라는 그런 사상을 또 전개했고, 그 이후에도 근세사에도 여러 그 민족 사상가들 중에 우리 한민족 공동체에 존재하는 모든 사상과 종교를 하나로 꿰뚫는 이런 원회통의 그런 전통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특정 종교, 특정 사상을 우리 8천만 한민족이 같이 공유하지는 않지만, 한민족 공동체 내에 있는 여러 사상과 종교를 서로 조화시키고 서로 존중하는 이런 자세로 우리가 살 필요가 있다. 그리고 사실 이건 헌법적 의미이기도 합니다. 우리 헌법에 모든 양심의 자유, 사상의 자유, 또 종교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 한민족이 어떤 종교, 어떤 사상을 믿든지 우리가 서로 존중하고 그 하나를 이렇게 조화시키는 그런 능력만 있으면은 유대교 같은 민족 종교는 없어도
저는 극복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이 청소년 프로그램들은 요즘 청소년들은 뭐 민족이나 국가, 일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부담스러워하고 도망가려고 해요. 이게 내 개인의 행복이 얼마나 필요하느냐 이런 얘기부터 해야지만 관심을 갖게 되죠. 그래서 어떤 청소년 정책도 프로그램도 일단 이 프로그램, 이 정책이 자기 자신의 개인의 삶에 도움이 되고 자기 자신의 행복, 자기 정체성을 회복하는 데 어떻게 도움을 주는지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 미국의 그 볼스라이트 프로그램을 분석하는 미국의 그 브랜딘 대학의 제가 보고서를 봤더니 그 볼스라이트 프로그램을 참여한 청소년들하고 참여하지 않은 청소년들의 그 이후를 분석을 해봤더니 볼스라이트 프로그램에 참여한 애들이 훨씬 확실한 자기 정체성을 갖고 훨씬 행복을 많이 느끼는 그런 삶을 살고 있더라. 그러니까 우리도 청소년 프로그램들이 그렇게 가야 된다는 거죠. 네. 세 번째, 이거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유대인들의 그 안식일을 사베스라고 부르는데, 금요일 저녁, 토요일 저녁까지. 근데 제가 지난 여름에도 이스라엘 갔습니다만은, 이 유대교를 종교로 믿는 가정이든 아니든, 금요일 저녁은 그 부모 세대하고 자녀들이 다 같이 모여서 저녁을 함께하는 강한 정이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 가정의 소중함을 어려서부터 체화하니까 자기가 부모가 되고 조부모가 되더라도 그 전통을 계속 지켜나가는 거예요. 요즘 우리 대한민국 가정이 이렇게 하는 가정이 얼마나 되는지 제가 참 부러웠는데, 근데 재밌는 거는요, 이스라엘의 출산율이 3.1이고 우리가 0.7입니다. 무려 4배가 많아요. 우리 아키바 토르 대사님도 자녀가 4이라고 그러죠. 맞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출산율이 높은 이유가 바로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가정의 소중함을 가르치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번째. 네, 아까 제가 폴 이스라엘 아레빈 제바제라는 말도 했지만 어쨌든 우리 한민족이 세계 어디에 살든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 책임이 있다는 이런 민족의. 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모르겠어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는지. 우리가 미국에 있는 동포들은 한국 사람들끼리만 뭉쳐나. 이건 또 사실 썩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살면은 역시 미국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주위에 사는 다른 민족 또 미국 시민권자들을 서로 존중하고 서로 어울려 사는, 그러니까 그쪽 거주국에 대한 사랑, 충성, 그것도 같이 있어야죠. 그래서 저는 저희 재단이나 앞으로 재동포 정책이 해외에 있는 우리 동포들한테 한민족 정체성을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것은 이거는 실현도 불가능하고, 그것은 오히려 부작용을 갖고 올 수 있기 때문에 다중 정체성, 그러니까 중국에 사는 사람들은 중국 문화, 중국 사람들한테도 충성하면서 또 우리 한민족 정신을 같이 공유하는 이런 다중 정체성을 갖고 있을 필요가 있지 않나.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홍익인간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가정도 소중하고 민족도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전 세계 지구촌의 한 멤버이기 때문에 가족과 민족을 넘어서 전 인류를 사랑하는 그런 글로벌 코리안으로 인식, 이건 이미 홍익인간이라는 그런 철학에도 잘 나와 있습니다. 아까 이광재 사무총장이 해외 유대인들 사진을 쭉 보여줬는데, 유대인들이 노벨상을 가장 많이 타는 민족이에요. 전 세계 유대인들이 인구로 따지면 0.2%밖에 안 됩니다만 노벨상을 타는 그 비율을 따지면 20%랍니다. 그러니까 다른 보통 민족에서 100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유대인들의 IQ가 우리보다 높냐? 그렇지 않답니다. 한국 사람들도 IQ가 높대요. 모르겠어요. 내 사진 맞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유대인들이 이렇게 노벨상을 많이 타는 이유가, 노벨상은 누구한테 줍니까? 인류 사회에 기여하는 사람들한테 주거든요.
그러니까 유대 교육에서 너희들은 네가 하고 있는 분야에서 인류를 위해서 구원할 길을 찾아라라는 이런 철학, 이런 교육이 결국 이런 노벨상을 많이 타게 만드는 그런 배경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전 그거 참 make sense 하다 말이든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첫째, 원형 회통의 그런 정신의 바탕에서 청소년들을 하여금 자아발견을 하게 하고 가정을 사랑하게 하고 민족을 사랑하게 하고 궁극적으로는 인류를 사랑하게 한다. 근데 이런 전통이 우리한테 없었냐고 하면 있었어요. 네. 우리는 오래전부터 도에 기반해서 수신제가 치부평차라라는 걸 오랫동안 사실 배우고 있었거든요. 이미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구현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여기 계신 분들한테 좀 제언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지금 재해동포청도 만들고 재해동포 교육문화센터를 곧 건립하게 되는데 지금 전 세계 15세부터 25세까지 우리 재해동포 청소년들이 어린 자고상 100만 명 정도는 될 겁니다. 네. 그렇다고 그러면 이 100만 명을 다 한다는 건 불가능하겠지만 적어도 5%는 우리가 교육을 시키자. 네. 5%면은 5만 명이죠. 네. 이게 언제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스라엘이 우리보다 인구도 적고 GDP도 적은데 5만 명을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가 한국이 못할 이유가 저는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을 좀 계기로 해서 여기 계신 분들이 좀 앞으로 이렇게 좀 네트워크를 하셔갖고, 좀 청소년 교육에 우리가 장기적 비전을 세우고, 또 드리는 사람들의 어쨌든 국내 네트워크를 만들고, 또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또 재정적 후원자를 모아서 언젠가는 우리도 이스라엘처럼 이렇게 5만 명의 청소년 재해동포 청소년들을 이렇게 국내에 연수시켜서 글로벌 코리안으로 만들어서 그리고 우리도 인류사에 기여하는 그런 많은 노벨상 수상자도 만드는 그런 시대가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면서 어쨌든 오늘 이런 세미나가 한이스라엘 수교 60주년을 맞아서 우리 대한민국의 재해동포 정책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